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염창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비타민C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많은 분들이 먹고 있고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비타민들은 대부분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지만은 비타민C만큼은 우리가 일부 동물을 포함한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비타민C를 복용해야 된다는 거. 현대인들은 비타민C 결핍이라고 생각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비타민C 결핍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비타민C 결핍이 오면 어떤 문제가 올까? 첫 번째는 증세가 없어요. 무증상. 대신 그리고 피로하고 하품하고 호흡곤란, 두통, 그리고 오심, 변비, 더 다양한 증상들이 오고요. 관절통도 오고, 그리고 월경불순이라든지 쉽게 멍이 든다는 다양한 증세들이 비타민C 결핍이 있고, 그리고 우연찮게 그런 증세들이 있을 때 먹었던 분들이 좋아졌다고 해서 비타민C 찬양론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초기에는 활동 능력이 감소해요. 비타민C는 비타민 B와 더불어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복용해야 되든지 아니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게 부족하게 되면 식욕이 감퇴되고 쉽게 피로하고 잇몸이라든지 다양한 그 질병들, 출혈들이 생기고 상처도 잘 안 아물게 되고 감기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게 점점 쌓이다 보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관절염, 골절, 노화들이 점점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비타민C가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다든지 아니면 영양제 같은 거로 보충하면서 부족한 비타민들을 보충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기능은 뭘까 하면은 기본적으로 5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콜라겐 합성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콜라겐들을 참 많이 먹는데요. 콜라겐을 많이 먹어봤자 사실은 위산해에서 많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콜라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비타민C를 먹는 거예요. 비타민C, 음식 속에 있는 비타민C 충분히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을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콜라겐을 합성하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거.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에요. 우리 몸은 숨 쉬고 잠을 자거나 어떤 상황에 노출돼도 활성산소는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게 바로 비타민C. 그래서 두 번째가 항산화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노르에피네프린을 합성화시키는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뇌 기능에 필수적이고요. 기분에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카르니틴 합성입니다. 카르니틴도 영양제로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카르니틴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켜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지방을 감소시키고, 또한 체중을 빼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꼭 그거를 먹을 필요 없이 비타민C를 보충해주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카르니틴을 합성하기 때문에 지방 감소를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콜레스테롤이 담주로 대사하는 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데도 관여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C 농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비타민C 암만 먹어봤자 소변으로 다 먹는데 빠지는데 뭐하러 비타민C를 먹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각 장기,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C가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서 조직 내에 축적되어 있는 비타민C 함량이 떨어져요. 어렸을 때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노인이 되면 될수록 이게 함량이 떨어지니까 쉽게 우리 몸은 피로해지고 쉽게 노화가 되고 다양한 질병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은 이거를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나이가 들게 되면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음식을 통해서 먹든지 아니면 영양제로 보충해 준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바로 부신입니다. 날씨가 차가운 나라는 식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영양제를 먹을 수 있냐? 그러지도 못해요. 근데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분들이 동물들을 먹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부신을 그냥 생으로 먹어요. 부신 속에는 비타민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신은 어디 있냐? 신장 위에 있는 조그만 강낭콩 모양의 작은 거지만, 이 부신은 비타민C의 보고라고 그래요.
이 비타민C가 부신 내에 많을 때 우리는 피로와 싸울 수 있고 코티르졸을 포함한 DHA의 다양한 호르몬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 먹어봤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효과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비타민을 자주 먹으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부신, 뇌, 췌장, 흉선, 다양한 장기에 비타민C를 축적을 시켜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거는 1970년대부터 논문이나 책에 실려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 필요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 심혈관 질환에 비타민C가 어떻게 효과를 보느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동맥경화증이죠. 동맥경화증은 말 그대로 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였을 때 그 콜레스테롤만 있는 게 아니라 칼슘하고 포스포리피드하고 콜레스테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혈관벽에 있어서 용해가 되지 않은 물질이에요. 그럼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에 혈관을 막아갖고 그 동맥경화증으로 심근경색 아니면은 이제 뇌졸중을 유발시키죠. 그때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면 비타민C가 그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는 이 콜레스테롤에 붙어 있는 칼슘과 결합을 해요. 그러면 칼슘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도 분해가 돼요. 그럼 이 분해된 콜레스테롤은 용해가 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동맥경화증이 좋아져요. 그래서 비타민C 많이 먹었더니 동맥경화증이 예방됐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그 비타민C 많이 먹으면은 요로결석 생겨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타민C가 옥살산으로 되면서 이제 그 신장 결석을 유발시키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혈관벽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칼슘이라는 성분이 원래는 뼈에만 있어야 되는데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는 경우들은 그래서 혈관벽에 있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유발시키는데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장결석이 걱정이냐? 심근경색이 걱정이냐? 심근경색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먹는 게 좋고 신장결석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뇌혈관에도 결국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외 뇌혈관은 나이를 먹을수록 조직 내 비타민C 농도가 감소가 돼요. 그러면 활성산소로 인해서 뇌세포가 이제 손상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타민C 소모량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뇌는 비타민C가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뭐냐? 뇌세포가 이제 깨지기 때문에 다양한 뇌 질환, 치매, 파킨슨, 뇌종양 발생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비타민C는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든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를 해서 뇌의 기분을 좋게 해주게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노르아드레날린의 하산화를 막아놔서 아드레노클롬이라는 독소를 감소시켜줘요. 그럼 뇌 손상들을 막아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BBB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뇌혈액 장맥이 있어요. 이거를 강화시켜서 다른 비에서 올라가는 독소들을 차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만약 이제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뇌벽이 이제 손상이 돼서 결국은 독소들이 많이 뇌로 와서 그 파킨슨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뇌종양 발생률을 이제 증가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많이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먹다든지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당뇨입니다. 당뇨는 현대인 지금 당뇨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죠. 왜 그러냐 했더니 첫 번째는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과일도 당분이 너무 많은 과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래 살아요. 오래 살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혈당, 혈액 속에 당뇨가 많으면은 당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혈관의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럼 혈관의 변화가 되면 뭐냐면 큰 혈관과 작은 혈관이 있죠. 큰 혈관은 뭐냐?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심장, 뇌, 하지정맥에 이런 문제에 시켜서 심근경색이라는 뇌경색 혈전증들이 유발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혈관들은 뭐냐? 바로 말처혈관들이요. 눈, 망막에 이제 당뇨병성 망막증이 생기고 신장, 콩팥이 망가지고 그리고 당뇨발처럼 그 그 혈관들이 손상들이 온다는 거죠. 이런 여러 관들이 결국은 당뇨 때문에 오는데 그 이유도 바로 비타민C가 관련을 할 수 있고요. 비타민C를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혈당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합성을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려주고요. 그리고 그 적혈군의 소비탈 축적을 감소시켜줘서 단백질의 당화를 억제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서 그 말초혈관 손상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통해서 이런 손상된 상처들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 섭취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들 오면은 여름철에 우리가 보통 감기 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기가 걸려도 병원을 쉽게 갑니다. 왜? 병원이 가까우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실제 연구 결과들은 어떻게 나오냐? 바로 그 탐식세포,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백혈구 이런 데 비타민C 농도가 높을수록 세균을 죽이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비타민C만 먹어도 그 감기를 예방해주고 발생률을 줄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고요. 백내장이라고 해갖고 이제 나이가 들게면은 눈이 이제 안 좋아 시력이 안 좋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 노출로 인해서 혈관의 손상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내장 환자분들은 이 중금속 축적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래서 이 눈에서 비타민C 농도를 체크했더니 정상인에 비해서 백내장 환자들이 거의 6분의 1로 줄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안과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한테 백내장이 있을 때 먼저 비타민C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응을 보고 그게 이제 백내장이 진행되는 데를 막던지 그리고 이게 줄어드는 걸 보면은 오히려 비타민 치료하고 먹으면서 그 치료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진행이 되는 환자에 한해서만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비타민C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하고 혈관 질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와 관련된 난치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